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덕수입니다. 경상도 신문의 영상 신년 대담. 오늘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진취적 기상과 도전 정신으로 미래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윤상기 하동 군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이 하동에 들어오면서 네. 이 넓은 강과 네. 또 깨끗한 도로, 네. 하동의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 되면은 거기에 이제 길가에 벚꽃이 활짝 핀다면은 네. 더욱더 하동을 찾는 분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이라고 그럴까요? 새해 네.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50만 하동 내 국민이 하동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나 깨나 하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항우님들의 근심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이 한 해가 또 밝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망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동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로 삼고 또 금년 또 벌써로 한 오늘 2일이니까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금년에는 한금대지해라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는 소원 꼭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군을 찾아오면서 네. 여기에 그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왔을 때 네. 거기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네, 네. 로타리가 생겨서 네. 그동안에 참으로 네. 많이 발전했다 그런 인상을 또 좀 그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군수되고 나서요 4년 동안 네. 하동읍에만 노타리를 4개로 만들었죠.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교통 신호등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야 교통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네. 서로 또 체증이 안 생기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로타리를 몇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면 고속도로에서 하동읍에 들어올 때에 네. 신호를 한 번도 안 받고 네네.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금년 내에 이걸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오면서 느낀 점인데 네. 군수님께서 굉장히 그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만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호응도 좋으신가요? 네. 국민도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우리가 이 시간이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게 교통 신호등이 있으면 차가 있든 없든 빨간불은 지켜야 되고 네. 또 파란불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체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속이 편하다, 시원하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어쨌든 이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하동 국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제 신문에 보면요, 전 세계에 15,000명이 사는 도시인데 교통 신호등이 한 개도 없는 도시라고 소개된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동읍에도 교통 신호등만 한 3개, 4개만 없애면 네. 신호등이 없는 도시가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이 방에 군수님 방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뒤에 책장과 서서 결제를 하시나 네. 서서 책을 보시나 네. 이런 생각이 들 네, 네. 정도로 서서 이렇게 보시는 책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저게 이제 4년 됐거든요. 네. 저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네. 서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업무 집중이 굉장히 되고 그렇죠. 또 효율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외국에서는 네. 벌써 10년 전부터 서서 근무하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선책상을 다 구입을 해가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서 근무하는데 익숙해지고 또 업무 효율도 시험 연구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서서 근무하는 게요. 그래서 이걸 계속 좀 발전도 시키고 또 우리 관내 기업에도 좀 이 보급을 시키려고 제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군수님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방에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꿈이라든지 네. 희망, 네. 상상, 네. 도전 네. 이런 걸 굉장히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선 하동하면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하동을 잠깐 좀 네,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하동하면 뭐니 뭐 해도 이제 지리산을 생각하고 또 깨끗한 남해 바다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이 2개 겹치는 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하동만 유일하다 그런 거죠. 네. 거기다가 1년 내내 일급수만 흐르는 섬진강이 있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깨끗한 섬진강에서 이 제첩이라고 하는 맹물이 나오고 그렇죠. 작년에 대한민국 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제첩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동군과 강양시가 합동을 하고 있죠. 왜 강을 같이 우리가 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가 되면 이 하동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게 2017년도에 우리 야생차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당당히 등재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지역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2개가 되는 지역은 전 세계 어디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이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세계 어느 분들도 국제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하동을 찾아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동이 자연경관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경관과 또 익사이팅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집무실 왼쪽에 그 책을 네.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가장 감동 깊다 그럴까요? 가장 기억에 남고 권유해보고 싶은 혹시 책이 있으시면? 저는요 역사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보고 또 성공한 기업인들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내에 뭐 정주영 회장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이건희 회장부터 이런 분들의 뭐 자서전은 거의 다 읽었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뭐 스티븐 잡슨이라든지 마윈이라든지 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기업가들이 낸 책을 거의 안 빠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운동화를 신고 뭐 했다는 그건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 운동화 차림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곳곳을 누비고 네, 뭐 지시를 해서 이게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너 해보긴 해봤어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은요 거의 90%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입감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이 선입감을 없애는 부분이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놔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건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역사적인 교육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읽고 그 사람들 본을 좀 보도록 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48,000명 정도 되죠. 공무원 수는 얼마나? 680명. 680명. 네. 공무원들의 첫째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네, 그렇죠. 친절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작년도에는 어디 여기에 그 민원실에서 베스트 친절 공무원이 탄생했다고 네, 그때 네,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친절 공무원도 탄생하고요. 정부가 매년 전국에 236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를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친절도도 들어가지만은 재정 분야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네. 또 업무 처리 속도, 뭐 예산 확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경상남도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군부를 채워서도 하동군이 최고 낫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680명의 공무원과 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부 중에서 하동군 예산이 6,234억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2014년도 취임할 때는 거의 3천 한 4,500억 정도뿐이 안 된 거예요. 예. 거의 4년 만에 6,234억을 했다고 하면 거의 배를 좀 늘린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동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하는 소통의 광장 그런 얘기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뭐 말만 때문에 소통이 되냐는 이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소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이 소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 행정을 하겠다. 현장 중심, 그다음에 실천 중심, 사람 중심의 3대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 해서 행간 입구에 들어오면 그렇게 크게 붙여놨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이행을 하면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거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행동을 하고 그걸 또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런데 뭐 소통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3대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좀 운동권 출신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운동권의 구호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밑바닥에 깔고 시작해야 될 3대 기본 업무다, 수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미화원을 만나러 나가셔서 함께 그들과 청소도 같이 해보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시고 체험하시는 거네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같이 하고 또 아침에 제가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오면요. 한경 미화원들이 청소한다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고생한다. 또 어디가 쓰레기 있는데 거기 가서 치워라. 이걸 일일이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가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한경 미화원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제가 1년에 뭐 분기별로 하든지 뭐 2, 3개월마다 하든지 이 한경 미화원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뭐 격려도 할 겸 뭐 밥도 한 그릇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죠. 또 우리 한경 미화원들이 굉장히 세대가 다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이 뭐 여론이라든지 반응도 저한테 전달을 잘 해줘서 제가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명상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나서 현장 소통하시고 그러면은 자신의 건강 관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좋은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일반 공무원을 한 40년 할 때는 오래 하셨죠. 도에도 계셨고. 이 등산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이 체력 관리하는데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일주일이나 뭐 2주 만에 꼭 3, 4시간, 3시간, 4시간 되는 산행을 한 번씩 하지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퇴근을 할 때는 제가 1시간 정도는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차는 안 타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또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챙겨보고 이래서 이 운동이 뭐 몇십 년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편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체질에 좀 익은 것 같고 저는 진주 부시장 할 때도 2013년도에요. 제가 진양호 주변에서 저녁 약속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서 오잖아요. 걸어서 오면서 그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딘지 또 교통이 불편한 게 어딘지 이런 걸 전부 보고
머릿속에 왔다가 뒷날 아침에 네. 간부 회의할 때 그걸 전부 지시를 해서 아, 그렇죠. 전부 뭐 시민들이 건의 안 해도 미리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체질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네. 자신이 차를 몰고 갈 경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더 많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걸어가면은 네, 네. 더 많은 걸 네. 생각하고 네. 볼 수가 있는 네. 것처럼 그러시군요. 네. 예. 오랜 공직 생활 마치시고 이제 민선 여기 와서 네. 지금 두 번째 네, 도전이시죠. 재선이죠. 예, 재선은 군수님만의 그 인생 철학이라 그럴까요? 오늘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 상상력을 저한테 많이 키워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행동을 옮기면 이게 바로 실천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책을 두 번째 냈을 때도 뛰면서 상상하라고 하는 책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 옛날에 걸으면서 뭐 생각하라 상상은 그랬는데 많이 이거는 이제 걸으면서 하는데 뛰면서 예. 지금은 하다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하고 나서 뛰면 늦다 푸는 거죠. 예. 그래서 달리면서. 함께 뛰면서 동시에 상상을 해서 이걸 딱 도착 지점에 가면 행동 옮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뛰면서 상상하라고는 제가 책 제목을 정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책 제목을 정했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보면 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맨날 상상하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돈을 안 줘도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공짜로 하는 건데 왜 못 하느냐. 그런데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책을 보고 지식을 머리에 좀 넣어 있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일도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그 책과 경험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네. 그것이 하나의 내 상상의 자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상상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니까 그 책 나중에 좀 네. 보여주십시오. 네. 보고 드릴게요. 싶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상상 그리고 행동 네. 그것이 곧 희망이고 네. 뛰면서 생각하고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거군요. 네, 또 그렇습니다. 군정도 그렇게 하시고. 네, 군정도 그렇게 하고. 예. 제가 듣기에는 어머님에 대한 네. 그 말씀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상당히 네. 도움이 됐다 그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머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고 어떤 우리 어머니가 일남 육녀를 키웠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상당히 뭐 부유해서 먹고 살만 했었는데 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걸 엄마가 전부 처분을 했어요. 다 팔았다 그런 거죠. 네. 노노고 밭을. 그래가지고 돈을 가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많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엄마한테. 이게 엄마도 순진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차용증 한 장 받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자도 뭐 좀 많이 받은 건 한 6개월, 적게 받은 건 한 3개월 받다가 돈을 다 떼 있어요. 이게. 그때부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엄마가 이 함지박을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쌀을 한두 대 사가 와서 우리 일남 육녀를 먹이고 이랬는데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는 그 6살 때로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 섬진강에 홍수가 나서 굉장히 강이 범람하고 농사를 한 개도 먹을 수가 없도록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미국에서 주는 그 무상 원조 밀가루를 네. 우리 집에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150%를 배정해 줬어요. 밀가루. 1년 먹을 걸 150% 줬다고. 네. 그런데 이 창고지기가 엄마가 밀가루를 가지러 가면 밀가루가 없다가 안 주는 겁니다. 이게 그걸 6개월로 이렇게
밀어 나왔어요. 네. 그래 엄마 생각에는 애들 굶길 상황인데 이 왜 정부에서 150포 밀가루 준 걸 한 포도 안 주나. 그래서 새벽에 군수관사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또 열어주지도 않으죠. 네. 그래 엄마가 뭐 밖에서 한참 기다려가지고 인기척이 나서 다시 두드리니까 이제 군수가 나와서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기다리면 내가 연락해 줄 것만 해서 1차로 받은 밀가루가 50포였어요. 150포 중에. 네. 그런데 그 밀가루를 받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밀가루 50포 중에 반은 먹을 수 있고 반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가루가 상해가지고 비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걸발을 가 있고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그때 제가 어린 생각에 내도 크면 공무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을 한 겁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교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시고 네. 여기서 이제 초등중등 하시고 네. 진주에 네. 나가셔서 이제 공부를 또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네. 그 어머니의 그러한 그 과정들이 모두 다 지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네. 부지런한 군수님을 성장하게 그 원동력이 되셨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동군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금년 예산은 5,320억인가 그렇죠. 예. 작년에 우리 마지막 예산이 6,200 아까 뭐 네. 54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이 거창군이 우리 하동보다도 한 200억 정도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 하동이 두 번째인데 우리 군이 이렇게 예산 확보 많이 한 것은 아까 680명 공무원들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좀 얻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5급 공무원한테 제가 90도로 전로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그게 안쓰러워 가지고 군수가 나이가 상당히 한데 그 30대 젊은 공무원한테 90도 저러는 거 보고 그 눈물을 흘리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렇지만은 쟤는 돈을 뭐 1억이든 뭐 다음은 몇백만 가오기 위해서는 뭐 큰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우리 군의 예산 규모를 키우는 데는 군수가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돈이 중앙부처에 어디에 있는지를 구석구석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단체장들이 이 예산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그런 걸 모르는데 저는 도청에 있을 때 예산 전공을 해서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뭐 예산 학부에 수를 타고 그런 거지. 하동의 행복이 아닌가 그래요. 이제 그 올해 2019년도에 역점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걸 또 잘 편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은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역점 몇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그것도 이제 뭐 돈이 있어야 일하기가 수월죠. 그래서 제일 큰 사업이 제가 4년 전에 이제 공략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알프스 해서 프로젝트 사업. 이게 작년 12월 17일 날 지금 그 정부에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전국에 10개 사업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중에 한 개 들어간 게 우리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죠. 이게 뭐냐 하면 해발 1000m 이상 산에다가 궤도 열차를 운행해서 여기서 이 조망을 보고 사람들이 궤도 열차를 타고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 좋은 데는 간이역도 만들어서 거기서 휴게실에서 음식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1단계가 15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산 정상 부위에는 또 세계적인 미술관하고 세계적인 기네스북 전시관을 하려고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또 상상력을 동원하셨군요. 옆에 또 6성급 호텔도 하나 짓고 그래서 거기 호텔에 들어가면 2박 3일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차는 올라갈 수가 없고 필요하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 제로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안 나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관광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우리가 지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1년에 관광객을 뭐 3만인가 5만인가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그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동에는 지금 5개 마을에 탄소 제로 마을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10개 정도 만들어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가지고, 자, 탄소가 안 나는 순수 마을에 와서 당신들이 즐기고 와서 먹고 쉬고 가라. 네. 이걸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민간 자본이 1,500억을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하면 3단계까지 가면 이게 한 2km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스위스 융프라우 가면 그 궤도 열차가 정상까지 올라가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요즘은 한 150만 명이 찾는다고 돼 있어요. 융프라우에. 그런데 우리 하동은 이렇게 만들면 적어도 한 50만 이상은 찾아올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 와이어도 금호산에 만들어 놓고, 네. 또 금년 중에 케이블카도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서로 연관이 되고, 또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도 금년에 착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배를 타고 하계장터에 내려서 또 궤도 열차를 타고 저 청암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하동 전체를 일주를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 여행을 유럽으로 많이 가니까 네. 스위스나 이쪽에 가서 이제 좋은 걸 많이 보고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이러한 것들이 네. 우리 지역 군민들의 하나의 그 자존심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완성이 됐으면 네. 좋겠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걸 또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네. 그 세계적 문화 그 농업유산 등재된 이 하동 야생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지금 또 어떻게 돼가는지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 차의 역사가 1200년을 그렇죠. 흘러왔습니다. 굉장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역사를 이어왔는데 우리 차가 안 팔리가 매년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차가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소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2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를 찾아가서 이 가루차 100톤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미국에 수출하는 프리미엄급 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걸 100톤을 했는데 작년에 녹차가 동해를 입어가지고 40% 정도 동해를 입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80톤뿐이 수출을 못 했어요. 100톤을 못 채웠죠. 그런데 미국의 스타벅스는 우리 하동차가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고 우수하다. 이래서 금년에도 100톤 넘는 물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동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왕기하고 톱밥을 녹차밭에 전부 지금 깔고 있습니다. 냉해를 입지 않도록. 냉해를 안 입도록.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루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그늘막을 다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차가 재고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차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특히 파리바게뜨 같은 데는 우리 차를 가지고 지금 브랜딩 차를 6개를 개발했습니다. 또 앞으로 6개 더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내에 파리바게뜨라는 큰 업체에서 우리 차를 이용을 해서 네. 브랜딩 차로 개발하고 있고, 뭐 녹차,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이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가. 해외. 예. 그래서 해외 시장을 통해서 차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녹차의 경우에는 이제 잎차, 네. 잎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완전히 분말시켜서 이것을 이제 아이스크림에도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 가루차가 빵에도 들어가고 요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한 그 수출 정대가 새로운 하동의 먹거리 산업에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동하면 이제 섬진강이고 제첩하면 또 하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첩과 섬진강에 그 어떻게 앞으로 갖고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자연 생태계가 살려고 하면요, 섬진강에 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상류 지역에 댐을 3개로 만들고 네. 또 다음엔 상류 쪽에 강양 제철에서 또 하루에 40만 to씩 원수를 치수해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루 쪽에는 물이 잘 안 내려와 가지고 제첩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네. 또 제첩이 그 성장하는데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죠. 이 성장하는데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원수를 섬진강의 원래 물을 일정량을 흘려주지 않으면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앞으로 제첩이고 뭐 어류고 이런 게 살 수가 없다. 지금 섬진강에는 바다고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강에는 강에 사는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네. 왜 바다고기가 올라오노? 네. 그래서 이 이제 작년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일정한 물을 좀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 생태계가 조금 나아졌고요. 아, 그랬군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강에 지금 섬이 막 생긴 게 많아요. 이게 물이 내려와야 이 섬이 안 생기겠는데 물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토사가 점점 모여지고 강 안에 섬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섬을 이제 금년에 좀 몇 개씩 그 준설을 해서 이걸 제첩 서식지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준설을 해서 하류 쪽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위에 옮겨가지고 네. 제첩 서식지를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 제첩을 생산해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지금 미국에는 제첩 식당이 하나 생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루에 100명 이상이 찾아온다 그런 거죠. 우리 것이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동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컨테이너로 2컨테이너를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좋고 또 우리 한인들만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네.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와서 제첩국이 시원하다고 많이 먹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 지금 진출해서 이 제첩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도 굉장히 밝고 또 제첩 축제를 제가 황금 제첩 축제를 해서 네. 이 제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을 이용한 제첩 축제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지만은 제가 군수되고 나서 이 황금 제첩 축제를 개최를 해서 축제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제첩도 잡아가고 또 운이 있으면 황금 제첩도 찾아간다 그런 거죠. 그러면 황금 제첩 한 개에 돈이 한 20몇만 원 하는데 네. 이 얼마나 이 행운입니까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또 은제첩도 제가 한 500개를 뿌려줬어요. 네. 그럼 은도 찾아가고 이런 재미를 솔솔하게 느끼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 뭐 20만에서 뭐 30만까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런 거죠. 그것도 네. 7월 한더위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 비수요기에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이런 축제는 우리 하동의 황금제첩 축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 제첩 축제에 참여하고 네, 또 제첩을 여기 와서 소비시켜주고 네, 그렇죠. 여기 그 오다가 보니까 강변 쪽에 제첩 마을도 있고 네, 제첩 마을도 제첩 있고 체험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제첩 체험장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하동읍의 그 시가지 변화, 네. 도시 재생 그 뉴딜 사업 등 네. 이러한 그 도시 활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60년대에 경전철이라고 하면 철도가 지나갔거든요. 업으로. 네,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업이 굉장히 뭐 복잡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철도가 있으면 개발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철도 복선화인해서 이제 이전이 되고 네, 옛날 구철도는 제가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이 무상 사용 그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세계적인 가로수 공원길을 만들고 네, 또 자전거가 다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에 40년이 50년 동안 굉장히 불편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 녹지 공간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도 길을 공원화로 만들고 있고 네, 또 그 옆에는 2차선 도로를 내고
또 아까 도시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주변에는 주택을 보수도 못하고 그동안에 짓도 못하고 굉장히 노후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도시 뉴딜 사업 선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전국에서 군부는 하동군이 처음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뉴딜 사업을 지금 내년까지인가 추진할 겁니다. 네. 네. 또 그렇게 돼서 추진이 잘 되면은 네. 시민들의 그 여가 선용이라든지 네. 주변 환경 개선에 훨씬 큰 좋아지죠.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의욕에 가득 차서 네. 듣기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양식장 운영, 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우리 아까 이 남해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동에 위치한 이 바다는 파도도 없고 굉장히 수심이 깊고 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식하기 좋은 장소가 우리 지금 노량 주변에 네. 바다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숭어를 그 양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네. 있는데 이 참숭어의 사료에 하동 녹차 가루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먹이에 먹이에 한 1%에서 2% 정도 녹차 가루를 섞어서 먹여 보니까 고기 질이 굉장히 신선해지고 또 탄력이 쫀득쫀득하게 탄력이 있고 네. 또 생선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그 녹차 참숭어를 먹인 숭어하고 그다음에 뭐 우럭하고 이 강어하고 이걸 미국에 수출해서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딱 열어보면요,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 배로 싣고 오는데. 아니, 그러겠죠, 배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은 게 녹차 참숭어만 안 죽고 우럭이나 뭐 강어 이런 거는 꼭 중간에 몇 마리에서 죽어가 떠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고기의 생명력이 어떤 게 길다 크고 쫄기다 크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녹차를 먹은 참숭어가 중국에 작년 연말에 100만 불 수출 계약도 했고 또 그렇군요. 미국도 수출하고 있고 카나다 밴쿠버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이 녹차 참숭어가 수출이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먹어보니까 기호식품이다. 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해서 국내 시장에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농업기술연구원에서 주로 합니까? 아니고 이제 해양 그 기술연구원이라고 그렇죠. 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스마트 팜 시설을 전국 최초로 이제 하나 시범을 설치했죠. 네. 그런데 이 시범 설치한 농가가 평소에 인부를 6, 7명씩 이리 썼는데 이 스마트 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2명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한 사람 임금비가 뭐 300만 원씩 쳐도 예를 들어서 5명이 그러면 뭐 돈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크게 줄이고 또 사료가 효율이 옛날에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톤을 줬으면 이 스마트 팜을 하면 6톤이나 5톤만 하면 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고기가 먹기 좋을 때, 수온이 적당할 때 이때 사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무조건 막 뿌리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자동 시스템에서 수온이 몇 도 이상 되고 고기가 활동력이 좋을 때 사료를 주면 이 사료 허실이 없이 그렇죠. 고기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료에 허실이 많으면은 네. 물이 또 수질이 수질 나빠지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처음으로 화동에 설치를 해서 아주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다녀갔었죠. 그래서 이 경비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은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해야죠. 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역시 이제 복지 그럼. 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복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하동에도 노인 인구율이 한 31.4% 이렇게 되죠.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좁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공약을 해가지고 네. 150억을 들여서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시설에는 뭐 스크린, 그 골프장, 당구장, 뭐 탁구장, 뭐 안에 노래방 시설, 특히 대회의실에는 일주일에 3번씩 영화를 상영해주고 네. 또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천에 나오는 스크린이 아니고 LED 화면을 설치한 LED 판을 설치해 놨어요.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화를 일주일에 3번씩 상영해주고 또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또 실어다 주고 네.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여기 등록된 인원이 한 2,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200명 전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도 제가 점심 먹고 전체 점검을 다 하고 왔는데 뭐 노래교실을 하는데 거의 200명, 뭐 150명이 모여갖고 노래교실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뭐 탁구 치는 사람, 당구 치는 사람 각각 취미대로 이렇게 하고 또 KT에서 최신 그 융복합 시설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VR을 쓰고 뭐 G와이어 시설 타는 것도 느끼고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어서 그분들이 멀리 안 가도 VR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가상현실 세계를 가상현실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있게 네, 예. 이렇게 해놔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저는 준공식 하는 날 울었어요. 아, 왜? 그러셨군요. 돈을 150억 준비해서 준공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을 했을 때 저 윤상기 군수는 거짓말한다, 안 할 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한 번 공약한 거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뭔 반드시 해내고요. 그리고 뭐 우리 하동군 행편에 돈을 150억 준비해서 이 준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제가 구석구석 찾아가서 구걸 하다시피 돈을 얻어와 가지고 준공을 시켜 놓으니까 네. 우리 하동의 어르신들이 참 너무 그러셨겠군요. 좋다. 그래서 이 한 번씩 시간 날 때 가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게 항상 눈에 선하다고 그런 거죠. 그 어르신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의 그 발전된 이런 그 국가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당연하죠. 예.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잘 받쳐주는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경로당에서 뭐 핫도나 치고 뭐 할매들이 이렇게 무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노래도 하고 또 정심을 뭐 1,500원인가 1,000원인가 주면 정신까지 주잖아요. 복지관에서? 네. 예. 그럼 뭐 정신까지 해결 다 하고. 네. 6시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가 즐겁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김해시에 있을 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벌써 10몇 년 전에 준공을 시켜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하동에 짓는 거는 제가 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거죠. 좀 더 나은 네. 발전된. 네.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그 어려운 일들을 네. 해내시면서 참 대단한 즐거움과 그 용기 또 그런 것이 아주 가슴에 가득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끝으로 뭐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해야 국민들은 편한 거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활 신조가 국민들이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해야 된다. 미리 앞서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동에 지금 뭐 48,000명 사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밖에 나가서
한 40몇만 명의 우리 향후님들이 네. 역시 군수가 이 맡기나 놓으니까 제대로 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공무원들 680명하고 같이 이 힘을 합쳐가지고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가와야 되고 또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7시 반 되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9시까지 하루 일을 다 해결하고 9시부터는 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단체장이 솔선해서 부지런해야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는 게으르고 밑에만 하라고 하면 요즘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제가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갈사산업단지나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공사가 좀 안 되고 한 4년 동안 큰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너무 안 하시도록 제가 금년 한 해는 해결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네. 금년 한 해도 우리 국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동군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경상도신문 신년 대담 하동군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